제가 프린트물을 좀 드렸습니다. 두 분 드렸고 다른 분들 뭐 아마 다 갖고 계실 테고. 그래서 기초 명리학을 이해하는 기초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가장 먼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좀 완벽하게 이해를 뭐 하면 좋겠지만 그냥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기초 과정의 내용 중에 꼭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명리학이 어떤 거다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다방면으로 참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명리학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냥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프린트물 차례대로 드렸습니다. 차례대로 드렸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초 과정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나 또 우리 명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해라라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죠? 그 자연이 변화한 것이 분명히 명리학적으로의 어떤 기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변화한다는 것은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내용 중에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음양에 변화한다, 음과 양으로 변화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음양이라 하면 우리 이제 명리학적 기호이기도 하지만 음은 한자로 그늘음자로 쓴 거예요. 양은 변양자로 쓰죠. 그래서 양지 쪽과 음지 이런 얘기도 되고 또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이런 곳이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변한다. 하루로 보면 낮과 밤으로 변한다. 이런 건 또 이제 1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더운 곳, 밝은 곳. 그 이제 어떤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이 되겠죠. 여름. 또 이제 가장 또 이제 추운 곳, 어두운 곳. 그 이제 이 겨울이 되는 거죠. 기호로 갖다 붙이면. 그 이제 음양의 대표적인 여름은 양의 대표적인 그런 계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은 음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 계절이 된다. 이래서 이제 음과 양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음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 프린트물에서 네, 드렸습니다. 음양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인가 보면 있는데 두 번째 장부터 이해를 할 수 되고 두 번째 장부터 보셔도 됩니다. 음양으로 변한다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이제 이 음양으로 변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 어떻게 변할까요? 하루에 변화하는 관계가 음과 양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다가 감으면은 금방이지만 그죠? 눈 깜빡할 새 아닙니까? 또 변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가 그죠? 자정이 지나서 정오가 지나서 다시 자정까지 가는 굉장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죠? 오늘과 내일의 과정. 그죠?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제 음양으로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두 가지로 이분론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변한다 하는 거고 다시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세분화 시켰냐면 음양 오행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다시 오행이란 그 기호를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기호를 붙여서 음양이 변화하는 그 가운데 그걸 이제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세분화 시켜 놓은 걸 이제 기호를 갖다 붙여놨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두 번째 장에 잠깐 보시면 음양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드린 것에 보면 음양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음양은 여기서 이제 이 명리학적인 표현을 내가 실어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무고기, 태거기, 무고기, 동하여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음양의 이해 해갖고 주역에서는 음과 양은 음은 땅이라고 했고 양은 건이라 해서 하늘이라고 표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그 태극에도 나오죠. 태극기. 그 주역은 원래 음양설로서 자연이 깨닫고 있는 그 점을 치는 학문이다. 주역으로서. 그 사주명리는 주역의 음양설과 태양계의 영향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행설과 음양설을 합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래 놨습니다. 제가 메모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변화하는 거는 좋다. 음양이 변화한다. 그 가운데 좀 더 세분화시켜 갖고 오행을 넣어놨다. 그래서 명리학적 용어로는 음양 오행설이다. 예, 그러면 음과 양이 뭐냐는 거죠. 한자로서는 밝고 어둡다. 그죠? 그늘 음자를 썼으니까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럼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로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가 아니라 있어야지 음과 양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양과 음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양은 일어났어요. 양과 음은 양은 하늘을 뜻하고 양이 하늘이라면 음은 땅이 되겠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양이 남자라면 음은 여자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양은 해라면 달을 음이라 하고, 낮과 밤을 양과 음이라 하고, 여름과 겨울을 양과 음이라 하고, 밝음과 어둠을 양과 음이라 하고, 봄과 겨울, 이런 큰 것과 작은 것, 그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죠. 또 시끄럽고 조용하고, 그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음양을 대표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과 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이는 곳은 양, 그죠? 보이는 곳은 당연히 양일 거 아닙니까? 양.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죠. 제가 정을 돌리면은 음인 거죠. 그럼 다시 이쪽 쪽이 또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양은 하나로 고정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에 보는 것이 양이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도 양이 것이 아니죠. 음양은 항시 변한다. 언제라도 변한다. 음양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음양을 이제 심리적으로 본다면 심리적, 성격적으로, 사고적으로는 양과 음은 양의 성향은 양의 심리적, 사고적 성향은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양은 외향적이다. 그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양의 기운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은 반대로 내성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을 한번 보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그죠? 그 다자간의 만남, 외향적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가졌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개가 양의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음의 성향이 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적 성향이겠죠. 내성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죠? 또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안정적이라는 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은 다자간의 만남이었다면 음은 어떻습니까? 1대1 간의 만남이다. 그 다음에 양은 행동지향적이었다면 음은 생각지향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성향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을 변하는 것은 요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기초과정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면 항시 시작점은 있습니다. 시작점. 없는 것에서 다시 태어났다. 없는 것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죠? 이러한 시작점.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죠? 그 시작하기 이전에는 뭔가 움직이지 않았는 고정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있잖아요. 고정된 것이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 완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를
시작되기 이 직전의 상태는 제가 이제 음과 양을 구분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음은 고정됐고 양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을 말하면 삶은 양적인 기운을 뜻하고 죽음은 음의 성향이죠.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 이전에는 음의 성향이다. 기호를 마이너스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음의 성향이다. 이것이 어떻게 환경이나 어떤 그 온도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시작한다는 것은 원래 음적인 성향은 자연에서 우리가 음을 시작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씨앗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씨앗이 딱딱한데 어떻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씨가 딱딱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바로 음의 상태, 씨앗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온도나 환경이 안 맞으면 그건 죽은 상태예요. 그건 뭔지도 몰라요. 그 상태. 그 완전히 음의 대표적인 상태죠. 그래서 음의 상태. 거기서 어떻습니까? 온도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지면은 발화하고 싹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싹이, 그죠? 싹이 보인다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미 음의 성향을 양의 성향으로 변화한 거죠. 어느 온도 환경에서. 그래서 양의 운동, 음에서 양의 운동성에 시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시작되는 거죠. 아까 음의 운동, 음의 영역에 가장 우리 그 계절로서 또 아니면 하루로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음양이 분별했을 때 어떻습니까? 겨울은 가장 음한 계절이라 했거든요. 겨울. 가장 음한 것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 하루는 가장 어두운 밤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씨앗에서 이 온도와 환경에 맞아서 이 싹이 피는 거죠. 그럼 이 싹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가겠죠.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면 그 뭔가의 기운에 의해서 그만 자라죠. 딱 그만 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극점에 왔는 이 점은 뭡니까? 가장 양이다. 양의 극점이라는 거죠. 양의 극점. 양의 극점은 하루로서는 가장 정오가 있는 낮을 말하고, 그죠? 정오가 있는 낮을 말하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다시 말하면 가장 밝고, 가장 어둡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런 게. 이건 밝다라는 것은 훤하게 밝은 공간을 실제적으로 밝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다? 음은 결국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 의해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죠. 양의 운동성으로 양의 극점에까지 변화한다.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양으로 간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오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다시 해가 떠서 가장 가까운 정오점이 되면 또다시 해는 나한테서 멀어져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온대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걸 한마디로는 음양의 변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서 가장 여름으로 왔다가 또 겨울로 가고 어둡다가 밝아졌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그죠? 죽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변화하는 게 두 가지로 이분론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지만은 요거는 5개의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갖다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어떤 기호가 붙었노? 목, 화, 토, 금, 수란 얘기죠. 그 목은 나무 목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목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를 썼는데 목이라는 에너지는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에서 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작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시작하고 내가 행동한다,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제 양의 운동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죠. 내가 살아나가기 시작한다.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알죠. 탁 나오면 지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환경, 그죠? 그러한 것을 목의 성장이라 한다.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이제 목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목을 명리학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뭡니까? 목이라는 성정은, 그죠? 목이라는 성정의 에너지는 어린 아이와 같구나. 어린 아이의 성정과 같은 에너지구나. 그럼 목의 성량이 많다. 누구 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열어봤어. 열어보니까 목이 목구디더라. 목의 성량이 많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성량은 어떻습니까? 천방지축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순박하죠.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호기심도 많아지고 활발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목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목의 성정이 많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에너지적 성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은 양의 운동성의 시작. 목을, 그죠? 목은 양의 운동성의 시작.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화의 운동성으로. 여름. 양의 운동성의 극은 바로 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행. 목화라고. 화는 불화자죠. 나무 목자 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무 목자는 앞으로 계속 직진해서 나간다.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자랍니까? 나무가 쫙 자라잖아. 앞만 보고.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목의 성장이 짙은 사람은, 목의 성장이 강한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린다. 그죠? 이런 또 이 환경에서 튀어나와서, 그죠? 튀어나와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살려고 하면 이 환경에 나오기 이 과정에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많다. 역동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에너지를 목이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목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 명리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목이 계속 진행한 상태가 화의 점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럼 화라 하면 가장 양의 것이다. 가장 양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거든요. 양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럼 결국은 목은 양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가기 위함의 어떤 과정이지요. 음의 것에서 양의 것으로 가기 위한 시작한 것이 이 목이다, 이런 얘기죠. 자, 화로 가면 어떻습니까? 목이 더 성장해서 화의 상태로 가. 그러면 목의 상태는 하루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서는 여기는 오면 가장 음다운 곳은 밤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낮다운 곳은 정오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밝은 공간에 가기 위한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겠죠. 해가 중천에 뜨기 이전까지를 목의 구간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오행산 기호를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기호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화의 상태로 갑니다. 화의 상태로 가면 가장 해가 아까 정호점에서는, 그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있는 상태에서는 또 나한테는 멀어지잖아요. 멀리서부터 와서 또 멀어지잖아요. 그 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직선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이래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어느 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점에서는 더 이상 성장치 않고, 그죠? 이제 하강하는 상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화의 이제 우리 명리적 상태를 말씀드리면, 화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밝고라고 했으니까, 그죠?
기후 환경적으로는 따뜻하죠. 일단은 뜨겁다라는 거죠. 양의 것은 가장 양적인 것이니까 뜨겁다. 또 굉장히 밝다. 그죠? 그러한 환경적 공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라는 아까 목의 상태에서 더 진행하면 화의 상태는 우리 자연의 어떤 그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싹에서 씨앗에서 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죠. 그럼 어떤 자란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점이 여름이 오면 어떨까요? 나무가 자라서 여름이 오면 나무가 무성하게 화라는 것 에너지는 목은 이렇게 직진성으로 자라지만 화는 확산하는, 그죠? 번지고 확산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더 이상의 확산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는 상태, 아주 화려한 상태를 명리적으로 화의 상태라고. 그러면 자연에서의 이 화의 상태를 우리가 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라는 어떤 성정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목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대로 화가 강한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죠?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다.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속의 건 나중에 지금 화를 이야기하니까 화려하겠다. 이거죠. 또 훤하고 밝으니까 어떻습니까? 낮에 활동하니까 활동적이겠다. 양의 대표적이고, 그죠? 활동이 많은 그런 에너지다. 그 다음 굉장히 또 성품이 밝겠다. 그잖아요. 성품이 밝겠다. 그죠?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감춤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자연이 변화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상태는 어떨까라면 우리 인간들 상태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와 이제 연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화의 상태죠. 화의 극점에서는 더 이상 성장치 않는다. 화는 성장, 발산, 확산,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느 한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만 성장해, 화가 뭡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거라 했잖아요.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어떤 기운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고점을 바로 우리는 오행상 토라고 합니다.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나무가 하나의 생물 자라다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죠. 키가 더 이상 안 자란 그게 뭔가에 자라지 그만 자라게 하는 요 보이지 않는 뭔가에 가두리 하는 게 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요 개입에 의해서 그만 자라고 리턴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토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토의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떻습니까? 토의 에너지를 표현하자면 애매하죠. 토란 일단은 음과 양이 우리 명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음양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걱정해서 양과 음이 동시에, 이 토라는 자체가 토를 기차게 여기 써놨어 보면 토가 뭡니까? 양과 음을 표시하는 거잖아. 우리 기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를 기똥차게 토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다시 토는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명리적으로 표현하면 양은 보이는 것이잖아. 또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죠? 음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 내실적인 것이거든요. 또 여기서 육체과 음양을 또 이러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을 항상 그 시점에서 음과 양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는 잘하는 건 뭐가 잘합니까? 우리
정신 상태도 자라겠죠. 그러나 보이게 자란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게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육체적 성장, 외적 성장은 그만하고 이 말이거든요. 외적 성장은 멈추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음의 운동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토는 결국은 양을 음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거든. 그래 토는 음양을 중재하기도 하지만은 변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양으로 변화하게 한다. 토의 에너지. 그 변화, 중재하는 것도 되고 변화하는 것도 되고. 그 토의 에너지가 생년월일을 넣어갖고 명을 만들어서 탁 열어보니까 토의 에너지가 강하더라. 토의 성정이 그런 것도 토의 성정 대표적으로 토의 성정은 음양을 중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어떤 모임이나 단체 중에서 토기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잘 중화하게 한다. 우리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개가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잘 거하거든요. 또 꼭 뭐 총무 맡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래 그런 역할을 한다. 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토는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한다. 볼게요. 자라는 양의 극점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토예요. 그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음의 성정으로 변환시켜준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음양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음의 운동성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음의 운동성으로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오행적 기호에서는 금이라고 한다. 쇠금자로 붙였습니다. 금. 쇠금이라고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금은 어디로 감이죠? 다시 본래의 씨앗인 상태, 수의 상태로 감. 자, 요게 목, 화, 토, 금, 수. 요게 음양이 변화하는 그 가운데, 그죠? 오행, 요 5개. 목이란 오행, 화란, 토, 금, 수, 오행이 거기에 이제 이 기호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요게 음양 오행설입니다. 요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자연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하는 거. 자, 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화의 상태에서 화가 화려한 상태, 꽃이 만발하고 일단 외향적 성장을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만하게 하고, 그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만하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작된 점에서부터 목에부터 화에 가기까지는 외향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가요. 자양분을. 여기 살기 위해서 자양분을 끌어올려야죠. 봄일 때는 요만큼 자랐을 때는 요만큼, 지가 자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수분을, 자양분이니까 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자양분을. 그죠? 토의 개입을 어떻습니까? 그만 땡겨 올려, 그만 자라. 그죠? 외향적 성장은 수도하고 내실적, 정신적 성장을 해야지 이거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된다. 자, 그만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끌어올렸던 자양분을 다시 하강하게 한다.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하강한다. 하강하는 에너지. 하강하는 에너지를 금이라고 했죠. 금. 자, 요 자연 상태를 다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화다운 환경은 여름에 꽃이 만발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꽃이 만개라고 하죠. 만개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서 잠시 멈춤 되죠. 멈춤. 그죠? 멈춤인 상태가
토의 개입을 받고 있는 상태,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양의 끝이고 이제 다시 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딱 이제 그걸 이제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잠시 멈춰진 상태. 자, 제가 요걸 갖고 던지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잠시 멈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떨어지면은 그다음 가장 화려한 상태가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스톱돼 있다.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러면 금의 개입이 되면 토의 개입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강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나무 그 식물의 끝에 있던 자연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어떻다? 하강해야죠. 그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물을 머금고 있던 이것들이 색깔이 달라지면서 꽃잎도 쭈그러들고, 그죠? 그러면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열매가 나오잖아. 떨어지면서 음의 운동성의 시작은 금이다. 금. 금은 다시 이야기하면 계절적으로 가을이겠죠. 계절적으로. 그럼 뭐 목의 시작성은 어떻습니까? 목은 계절적으로는 1년의 시작은 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가 여름이면. 그럼 가을, 금은 가을이다 하는 거죠. 그럼 가을은 어떻습니까? 그 머금고 있던 것을 다시 본래대로 내려가야 되니까 꽃잎도 수분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그 결정체가 나오게 된 거죠. 그 결정체는 이 수에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결정체죠. 결정체가 나오는. 그래서 금은 결과. 금은 그 결실이죠. 결실을 한다. 그 가을에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금은 결실을 한다. 쇠금자로 썼지만은 이때 시기는 어떻습니까? 수분이 자꾸 말라 들어가니까 계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풍이 들고 잎들이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 이제 이 떨어지면서 결정체라는 이 결과가 맺어지고 하니까 요 쇠금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 가을의 시기가 서리가 내리고 막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지고 하면서 모든 위에 있던 자양분은 내려가면서 전부 거꾸로 이제 하강하는 거죠. 하강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시기가 굉장히 차갑다. 더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움을 뜻한다. 쇠라는 것이. 그래 금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차가움 이걸 뜻해.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금은 냉철하다라고 하죠. 금일가는 냉철하다. 그죠?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냉철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양의 운동성은 다시 말하면 목과 화를 양의 운동성이라 하고, 그죠? 토는 음양을 다 갖고 있고, 중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금은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금은 과실이 이제 이 잎이 하강하면서, 그죠? 자양분들은 하강하고, 과일은 떨어지고, 그죠? 다 떨어지잖아요. 아무 추수를 하든지, 어쨌든 여기에서는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자연 낙과되는 것들은 다시 그 안에 씨앗, 과육에 둘러싸여 있는 씨앗은 과육은 썩으면서 그러므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씨앗은 또다시 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씨앗의 혼이 또 다른 내년에 봄에 다시 나오고, 요게 이제 윤회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 세상에 현세에 왔다가 갔다. 그죠? 요걸 그래 이제 우리가 명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래 변화하는 과정에 기호들을 붙여놨잖아요. 그래 요 기호들한테 우리가 이 성정이라고 맡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 우리 데이터에 의해서 맡겨놓은 요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프린트물 처음에 드린 제일 앞장에 보시면 요것만 하고 전반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밑에 보면 음양 오행은 길을 말한다라고
오늘 받으신 분들만 보지 다른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전반전 시간이라서. 자, 밑으로 목, 화, 토, 금, 수라고 해놨죠. 목, 화, 토, 금, 수라고 해놨고, 목은 옆에는 봄이라고 해놨고, 그죠? 화는 여름, 또 금은 가을, 이 수는 이 겨울 이래 놨습니다. 또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요 해놨죠. 자, 여기서 그 옆에 보면 목은 나무 해갖고 새싹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쳐놨죠. 지금 요 모양이죠. 요 모양. 금방 태어나. 시작하기 위한 거. 목의 상태가. 그죠? 그래, 목의라는 성정의 상태는 새싹과 같다. 우리 인생을 본다면 목의 상태는 어떨까요? 태어났으면서 뭐 그럼 나이로 본다 영세에서 대개가 한 20년 봅니다. 그래야 오행 다 갖다 붙이면 한 100년 되잖아요. 그 최소한 10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대개가 목의 구간은 여기서 또 지금은 음양을 세분화시켜서 오행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요래 5개로 해놨지만 여기서 요래만 보는 것도 뭐 명리 배울 것도 없잖아요. 명리학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또 세분화됩니다. 목에 또 음과 양이 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또 양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양이 붙고 또 목에도 음이 붙고 또 화에도 화에 양이 붙고 또 음이 붙고 이렇게 토에도 양이 붙고 음이 붙고 금에도 양이 붙고 음이 붙고 수에도 양이 붙고 음이 붙고 이러면 10개로 또 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목이라는 구간을 우리 인생에서 볼 때는 한 20세까지 본다 한 거잖아요. 20세다. 그래서 목이라는 구간은 뭡니까? 화의 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화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화려한 상태, 밝음의 상태. 그죠? 그럼 화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거의 목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19세 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보통 뭐 대학까지 나오고 막 이래 하니까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지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지지만 그때까지가 사회에 진출한 상태부터 보통 이제 화로 보니까 이제 이 나이는 이 추상적인 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화의 상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대개가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20살에 화의 상태로 오는 놈들 섞이고 한 30에 오는 사람들 섞이고 그러면 이 화의 환경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그럼 최소한 금의 상태로 가면 어떻습니까? 화토가 같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화토가 같이 있으니까 화토의 상태는 금의 상태와 화토의 상태를 분별을 하자면 화토의 상태는 사회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는 상태. 그러다가 음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금은 음의 영역으로 가거든요. 음의 운동석이라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뭐 때문에 살았노? 내 결혼하고 태어나서 부모님 있다가 결혼하고 처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내 인지 따가면 나를 위해서 뭐 한 개도 없네. 요래 생각하는 게 토의 영역이죠. 갑자기 토에 개입이 된 거라. 내가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살아온 건 없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보니까 어려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죠? 또 내가 이 성장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희생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요.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구간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이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쭉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는 없네? 한 방 띵 맞는 것처럼. 그럼 앞으로 나를 위해서도 살아봐야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바꿔주는 토의 개입이다. 이 말이죠. 안 맞습니까? 예.
그런 개입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뭔가를 결과를 내.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이미 여기서부터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내 인생의 결과체는 어떻습니까? 은퇴